우리 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지금 한참 이제 강원도 문제가 좀 뜨거운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그 접경 지역, 그러니까 이제 휴전선이나 NLL 이쪽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 또 민통선하고 그 가까운 지역, 이 지역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고, 그리고 좀 낙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을 개정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안보를 허물고, 국가 안보를 허물고, 오히려 이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많이 가해지고 있죠. 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뭐 남북 교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당히 독소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썸네일에 제목을 그 접경 지역 지원을 명목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게 접경 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부분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낙후된 접경 지역에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법을 악용해가지고 실제로는 군사적인 여러 가지 그뭐 안보 이런 부분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지금 금지되고 있는, 국제법상 금지되고 있는 남북 교류 이런 것을 사실 우회적으로, 즉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 교류 사업을 벌이도록 우회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강원도를 이제 특별자치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법하고는 다른 거지만 서로 맥이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 설치법에 관한 법안에 관해서는 제가 춘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춘천에서 집회를 하죠. 춘천 집회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악법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라는 게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이 시기가 김대중 정권 시기였죠. 그렇게 말하면 김대중 정권의 성격 자체가 친북이라고 해도 좋을 정권이었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뭐 대북 퍼주기 이런 것을 좀 희석시키는, 좀 우리도 낙후된 얘기 많은데 왜 북한 퍼주냐. 그러니까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많이 쏟아 나왔겠죠. 그러니까 대북 퍼주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접경 지역에서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그럼 그 지역은 내팽개 쳐놓고 북한 퍼주기만 할 거냐. 그런 이제 반발이 일어나니까 뭐냐면, 하여튼 접경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김대중 정권 때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은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 입법 취지는 뭐였었냐면, 하여튼 낙후된 지역이 있으니까 이걸 좀
경제적으로 발전을 시켜주겠다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이 제1조에 보면 이게 목적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며 자연 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이 접경지역이다.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가지고 하여튼 그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그리고 성장 동기의 창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균형 발전을 이룬다. 어떻게 말하면 주로 경제적 측면과 뭐냐면 그 주민 복지 측면에서 좀 더 접경지역이 좀 앞서가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취지의 바로 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그동안 거의 개정이 별로 안 됐습니다. 안 되는데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들어서면서 특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뭐 60%에 가까운 70% 가까운 그런 의석을 확보하면서 뭐냐면 이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국가 안보를 와해시키고 그다음에 대북 그 퍼주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우회적 통로로 이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말 좌파들이 늘 쓰는 수법입니다. 직접 대북 지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데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정부가 하면 문제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북 협력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대북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협력 사업을 할 때 그걸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법안이다, 개정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근데 지금 접경지역 특별법이라고 제가 약칭을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에 대해서 사실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한 건은 뭐냐면 정부에서 제출한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제출한 것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근데 그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냐면 원래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원래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은 개정안의 내용은 하여튼 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위원장을 원래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꾼 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윤후덕이라고 하는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발의한 원래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자진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해가지고 현재는 8건 중에 이제 2건은 뭐 처리되거나 아니면 철회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계류 상태가 아니고요. 이제 6건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단계는 전부 상임위원회, 안전행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안전행정부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사실 안보를 허물고 대북 뭐 교류 협력 같은 것을 촉진시키는 내용의 그런 개정안 또는 재정법률안들은 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해왔죠. 그런데 이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부분은 뭐냐면 또 사실은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이 대북 전단 살포, 그러니까 접경지역 근처에서 우리 탈북자 단체들, 뭐 북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주로 접경지역에 가서 뭐 풍선을 이용해서 대북 전단지 같은 것을 살포를 했죠. 이걸 막기 위해서 접경지역 특별법을 개정하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그런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그제 근데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바로 바로 접경지역에서 풍선 날리지 마라, 날리면 처벌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 중엔 사실 단순히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처벌하겠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게 뭐냐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의무를 부과한 거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 거고, 그리고 위반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정말 좌파들의 전략을 뭐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좌파들은 여러 가지 뭐냐면 루트를 다 쳤습니다. 근데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하여튼 여러 가지, 근데 이 법 통해서 또는 다른 법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든 세 가지 주요한 법안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법에 대한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접경지역 특별법, 이 개정안 나온 거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거기도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남북 관계 발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법. 다릅니다. 남북 관계 발전법하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하고 다릅니다. 다른데 남북 관계 발전법이라는 것을 개정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못하게 막자 하는 개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 금지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또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이런 여러 개정안들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은 거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 지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됐죠. 규정이 통과됐죠. 그것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접경지역 특별법에서는 뭐 굳이 이제 넣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미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전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되고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니까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일단 뭐 기존에 이제 법 제도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막을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또 못 받기 위해서, 즉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내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를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미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개념상으로 가능하지만, 근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그 전단 살포 방지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 이 의무를 도입시킬 목적으로 접경지역 특별법을 또 그렇게 현재 두고 지금 개정안을 그대로 살려놓고 이걸 나중에 통과시키려고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그런 좌파들의 그 여러 가지 집요한,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한 목적의 달성, 이걸 빼앗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이제 놀란 건 뭐냐면, 자, 좌파들이라면 뭐 그렇게 뭐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6개의 개정안이 남아 있다고 했죠. 근데 두 건이 이 국민의힘당에서 거의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근데 국민의힘 그 당에서 대표 발의를 한 두 건 중에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국민의힘당에서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정말 안보에 심각한 구멍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하여튼 국민의힘당에서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허점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다는 거죠. 우리 공화당에서 국민의힘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을 보면, 야, 국민의힘 정말 보수 우파 정당 이게 도대체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다. 심지어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정당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국민의힘 당에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이런 조항을 뒀을까? 제가 이걸 검토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정당이 국가안보를 어떻게 생각하는 당인가 하는 게 충격이었는데, 근데 그럼 지금 그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 몇 명이 발의를 했냐면 총 이제 18명, 아니죠, 24명이 발의를 했는데요. 24명이 발의를 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국민의힘당이 18명, 국민의힘당이 18명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5명, 그리고 무소속 1명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기호 대표 발의한 의원이고요. 권성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성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김용판, 정말 잘 아시죠? 김용판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죠? 김용판, 이런 사람 들어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 발의에 참가한 사람이 누구냐? 뭐 허영, 안규백, 김진표, 송기현, 이광재 아시죠? 이광재가 이 더불어민주당 5명의 발의 의원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1명이 누구냐?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참 놀랍죠? 홍준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떡하네?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 지금 하여튼 이 입법 이 법률안에 제출된 시기가 언제냐? 이 시기는 작년입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 7월 28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7월 28일 날 발의해서
그 다음에 7월 29일 날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었는데 그때 제출된 의견이 총 107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덜 가졌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07건이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107건의 의견 가운데 찬성 의견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107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쭉 다 검토를 해봤는데 보통 야당이 제출한 법안 같으면 근데 뭐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관심을 입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께서 사실은 야당이 발의했으니까 찬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107명 전원이 반대입니다. 이게 국민의힘당이 어떤 짓을 한 것입니까? 이 바로 이 입법 그 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바로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107건 모두. 전형적인 국민들이 도대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아신 거죠. 이 107분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입법 예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시는 그런 국민들이 있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반대합니다.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도 입법 예고 시스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서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도 의안 정보 시스템 들어가시면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107건 중에 전부 반대 의견이다. 그 찬성 의견이 하나도 없는 정말 아주 특이한 이 개정안을 국민의힘에서 대표 발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어떤 인식을 받게 될지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된다. 정말 잘못하면 보수 우파, 자유 우파를 말아먹는 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정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빨리 해체시켜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럼 접경 지역이 어디냐? 근데 접경 지역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여튼 휴전선 하고 맞닿아 있는 시군 그리고 NLL하고 맞닿아 있는 그죠? 섬지역이겠죠, 그죠? 해안 지역이겠죠. 그 맞닿아 있는 지역 그리고 민통선 아래에 있는 인접지역, 민통선 이남지역 이 지역이 주로 뭐냐면 이 접경지역입니다. 그리고 원래 비무장지대는 원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비무장지대 안에 취락지역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뭐냐면 접경지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시행령에 보면 그 접경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그 2조에 보면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하고 옹진군입니다. 이게 접경지역입니다. 자, 강화군은 아마 아실 테고 옹진군은 우리 당에서 다음 달 6.25 관련해서 우리가 그쪽 가서 옹진군 백령도 가서 우리가 6.25 관련 회의를 하기로 했죠. 그 지역이 바로 백령도가 속해 있는 지역이 옹진군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면 접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옹진군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 5월 한 달은 바로 5.16 혁명의 달이다. 그리고 6월은 이제 6.25 전승의 달이다. 6.25 전승의 달이다. 그러니까 라고 해서 우리 당에서 그렇게 이제 기간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백령도 지역이 바로 옹진군에 속한다 한 것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김포, 파주, 연천 이 지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 지역입니다. 이죠. 그래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몇 개 시군이 전부
적경지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민통선 이남 지역, 이 지역은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이게 다 포함되어 있고 춘천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비무장지대는 원래 저 적경지역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뭐냐면 그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 취락 지역은 적경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 지역들이 적경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사실 이건 뭐 지원해 주라는 거니까요. 지원해 주라는 그러니까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관련된 이 적경지역에서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굉장히 중요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법안에 발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어떤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제가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가 바로 이제 법안의 개정안의 앞부분에 3조, 제3조에 보면 어떤 조항이 나오냐면요. 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조의 제목이 있습니다. 조가 몇 조가 1조, 2조, 3조 있죠. 그죠? 그럼 조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제3조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법은 원래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이 법은 접경 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접경지역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거죠.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국토기본법과 수도권 정비 계획법 그리고 군사기지보호법은 이 법이 이 적경지역 특별법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제가 주목하는 건 국토기본법 이런 건 좀 부차적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 법이 적경지역 특별법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우선하는 거죠.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그래서 그것은 적경지역 특별법이 있더라도 하여튼 군사시설 보호법이 우선한다. 그래서 적경지역 특별법은 하여튼 시설 기준 군사기지 보호법을 하여튼 위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현행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행법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기호 의원이 저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뭐라고 했냐면 개정안 제3조 2항에 제1항 단서는 뭐냐면 하여튼 아까 세 가지 법원 하여튼 여전히 적경지역 특별법보다 우선한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2항의 내용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접경 특화 발전지구의 발전이나 자원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자, 여기서 접경 특화 발전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화 발전지구를. 그래서 접경 특화 발전지구와 관련해서는 이 적경지역 특별법, 이 군사기지보호법보다 우선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근데 건물을 짓거나 사회간접자원, 도로, 교량 이런 거 하겠죠. 이런 시설을 할 때 이제 군사시설, 군사기지보호법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위치나 높이 같은 것도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데, 근데 이 접경 특화 발전 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때는 군사기지보호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즉 군사기지보호법을 위반해 가지고 뭐냐면 건축 같은 거, 시설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사실은
군사 기지가 사실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군사 기지와 군사 시설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를 이거 보고 경악을 금치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 제가 알고 있기를 한교 의원이라는 게 제가 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우파 뭐 보수 진영에 속해 있는 정당에 소속된 군 출신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 있나? 군사 시설을, 군사 기지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제한할 수 있냐는 거죠. 아무리 뭐 지원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아무리 좀 크다 하더라도 적어도 군사 기지나 군사 시설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어떻게 말해 국민적 공감대도 얻기 쉽고, 그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또 여러 가지 군사 안보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도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게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건 아니다. 단지 이제 분당 상황 때문에 접경 지역은 낙후돼 있다. 그러니까 좀 지원도 좀 받아야 안 되겠냐.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아예 그냥 군사기지 보호법을 사실 무력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하여튼 개발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정말 이 조항이 적어도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국토기원법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런 것을 보다 더 이 적경지역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특히 군사기지보호법 이것보다 적경지역 특별법이 우선한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악법입니다. 이 조항 하나만으로. 다시 말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사실은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런 군사시설이나 군사기지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많이 해놓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내부 혼이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설을 이제 적경지역 특별법이라는 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적경 보면 이제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하여튼 뭐 발전 종합 계획 이런 게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뭘 할 수 있냐면 적경 특화 발전 지구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적경 특화 발전 지구라고 해서 이건 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아주 특화시켜 가지고 하여튼 발전시키는 지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적경 특화 발전 지구를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경 특화 발전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개정안에서는 뭘 하나 넣어놓냐면, 물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장군수,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시장군수, 그 적경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 말입니다. 시장군수가 뭐냐면 적경 특화 발전 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적경 지역에 속해 있는 그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게 적경 특화 발전 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시도지사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이것을
지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개정안 제 17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앙행정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왔을 때 뭐냐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특화 지구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특화 지구 경우죠. 특화 지구 경우는 군사 기지 보호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럼 예컨대 뭐 좌파 시장할 군수가 있다고 합시다. 뭐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좌파 시장이나 군수가 있으면 그 지역 내에 만약에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있다고 합시다.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없애고 싶겠죠. 무력화시키고 싶겠죠. 그러면 북한의 뜻을 암묵적으로 전달받은 또는 미리 알아서 기는 그런 시장군수는 바로 바로 특화발전지구로 지정해버립니다. 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해달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걸 지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기지보호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제는.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 지역이. 그 접경지역이. 그걸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지만 하여튼 이 지역에 시장군수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저쪽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여튼 해당 지역에 북한이 싫어하는 군사시설이 있다. 군사기지가 있다. 그걸 무력화시킬 방법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제는. 특화지구로 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걸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군사기지보호법은 무력화됩니다. 그 지역에 안에서는. 만약에 이게 휴전선 모든 지역에 만약에 그런 특화지구가 지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바로 군사시설, 군사기지가 사실 다 무력화됩니다. 이런 무서운 독소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까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하여튼 군사기지 보호법이 우선인데 개정안은 뭐냐? 개정안은 접경지역 특별법을 군사기지보호법 위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을 군사기지보호법 위에 갖다 놓은 거죠. 그래 군사기지보호법이 무력화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컨대 국방예산을 투입해서 군사기지, 군사시설 아무리 잘 갖춰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장군수 손에 있는데요. 시장군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남북교류협력법이 사실은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그때 악법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개정을 한 거죠. 발의한 거죠.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시설해 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즉 개정 전에는 작년에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정부만 할 수 있던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실상 해온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법적으로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못하고 정부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 교류해가지고 물고 뜯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북 퍼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규정을 작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이 남북교류협력국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켰다는 말은 접경지역의 시도, 시군,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시군도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꼬를 터놓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이제 시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뭘 갖다 붙이냐면 바로 그 접경지역 특별법상의 지원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을 시군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거기다 접경지역 특별법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시설 사실 무력화시키고 돈 받아가지고 뭐냐면 이제 퍼주기 하는 겁니다. 북한 퍼주기. 바로 이걸 이미 남북교류협력법의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항을 통해서 미리 기반 작업을 다 해놓은 거죠. 접경지역 특별법을 개정해가지고 하여튼 군사 기지 보호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전초 작업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접경지역 특별법은 후속 조치로 나오는 거죠. 정말 교묘합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군사기지 보호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실체가 뻔하지 않습니까?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의 보호를 약화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로 알아채죠. 알아채고 반대하죠. 그런데 그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은 전혀 손 안 댑니다. 안 되고 접경지역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접경지역 특별법이 군사 기지 보호법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바로 군사 기지 보호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이런 전술이 좌파들 쓰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법 개정을 볼 때, 저도 사실은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서 탄핵 국민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사실은 제가 이런 개별 법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몰랐는데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악법 강좌를 하면서 이제 여러 법안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진짜 이런 정말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고 그리고 악랄한 좌파들의 그 책동이 보이는 겁니다. 이 좌파들이 어떤 책동을 벌이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공화당 라이브 이 악법 강좌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하여튼 이런 것들 아마 일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더라도 보시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이 법학 교수들이나 변호사들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침묵합니다. 말 안 합니다. 그게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접경지역 특별법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지원 많이 해준다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이 접경지역 특별법 이번 개정안에 보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게 있습니다. 어떻게는 다 나이를 안 들게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금도 해주고 건축할 때 제한 안 받고 그다음 또 아까 남북 교류협력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북협력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금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남북협력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기금을 이용해서 하여튼 특화지구로 지정되면, 그럼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효과죠. 대북 퍼주기하고 안보 무력화, 군사시설 무력화. 그거 한다는 겁니다. 남북 협력 기금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뭐 온갖 특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을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 하죠. 예타 조사라고 하죠.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반드시 면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면제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특혜를 다 줍니다. 온갖 특혜를, 그러니까 그 적경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런 특혜가, 이 개정안에 의해서 이런 특혜가 우리가 받게 되는구나. 이제 우리도 좋아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그게 뭐가 들어갑니까? 군사시설 무력화 들어가죠. 대북 퍼주기 들어갑니다. 그걸 딱 감추는 겁니다. 좌파들이 감추죠, 그죠? 그 진짜 목적. 군사시설 무력화, 그리고 대북 퍼주기, 이 목적을 감추고 진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주는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 보통 안 시킵니까? 근데 이번에 한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전형적인 그런 논리를 갖추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좌파들이 전형도 쓰고 있는 그런 법안 구조를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정말 정말 국민의힘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 어떻게 군사기지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뭐 법률 전문가, 그 발의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랐다, 그건 변명이 아니죠. 그 국회의원 많은 보좌관들 그늘이고 안 있습니까? 검토하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알고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국민의 힘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군사기지 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접경지역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다, 발의를 했다. 이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다른 개정안도 있고 뭐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또 있습니다. 뭐 저 더불어민주당 중에서 뭐냐, 접경지역 그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그나마 좀 메꿔주기 위해서 뭐 기금 만든다는 얘기 또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 뭐 기금 만드는 그게 뭐 좌파들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죠. 근데 어떤가 이건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을 우회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런 법이 바로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이다 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하여튼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많지만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안 해도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이 법안이 어떤 법인지 여러분께서 잘 파악하실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 뭐 특별자치도 법안은 있죠. 이 법안은 제가 그 순천 집회에서 약간 언급을 하긴 할 테지만, 하여튼 다음에 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법사항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이 악법 강의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